곳곳에서 찾기 쉽고 편리해 많은 주부님들이 찾게 되는 대형마트. 그에 비해 재래시장은 주차가 불편하고 시설이 낙후한 곳이 많아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어지고 있는데, 대형마트 생긴 뒤로는 진짜 요 재래시장 죽어 숨통 터져서 못 앉아 있어. 최근 사라져가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강제 휴무제를 실시.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 슈퍼마켓까지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SSM 인성 결사 저자자! 이를 두고 양쪽 측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하고 한 달에 이틀까지 무조건 쉬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형마트 강제 휴무제, 재래시장 살리기인가, 마트 죽이기인가?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네,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성토론 위드입니다. 여러분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어디서 장을 보십니까? 앞서 확인하셨습니다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를 한 달에 2번 강제 휴무하는 법이 시행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번 달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올 1월 달에 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런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가지고 저희 서울시 의회에서 그 관련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개정하게 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 골목 상권에 대한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그 99년도에 전통시장의 매출액 규모가 46조였습니다. 근데 2010년에 보면 반통아리가 났습니다. 한 23조로 반이 줄어들었고, 그에 반해서 대규모 그 점포들의 그 대형마트들은 7조 6천억에서 34조입니다. 무려 4.4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순수익이 100만 원도 못 되는 그런 영세 상인 숫자가 56.7%입니다. 이것은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은 생계 수준, 그것을 이제 조차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긴 거로 봤을 때 어떤 영세 상인들이 어떤 생존권 위험하는 수준이 굉장히 위협하는 수준까지 온 걸로 봐서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영업 조치를 제한하는 데에는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 어떤 최소한의 그런 조치지, 그 생존권에 어떤 비례한다 그러면 어떤 큰 적인 아니고 최소한의 법적 규제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대기업에서 늘 주장하시는 바가 그런 겁니다. 불편하다. 네. 짧게 보고 단기간적으로 보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대형마트를 또 어떤 재래시장이라든지 어떤 소상공인 그런 점포한테 가서 갈 때는 좀 불편할지라도 우리가 그거는 어떤 편협된 시각이고요. 소비자로서 한번 좀 확대해 보아서 좀 생각한다면 이런 겁니다. 가령 만약에 대형마트들만 살아남고 이런 소형 영세 상인들이 죽게 된다면, 이렇게 몰락하게 된다면 결국 마트들의 어떤 독과점이 심화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경쟁력이 저하되고요, 가격이 인상됩니다. 그럼으로써 또 우리들의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거죠. 항상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내수가 준다. 별로 필요 없는 것 다음에 2번 다시 생각하면 더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비자 하시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 소비자로서의 어떤 의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비자는 또 사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좀 부메랑 효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골목 상권들이 어떤 몰락으로 인해서 생계 유지가 어렵다. 그러면 그게 누구의 차지가 되죠?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적 몫이 재정적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국가의 몫이
이런 분들의 어떤 사회적 비용, 어떤 복지 비용이라든지 지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의 세금을 올리고 그래서 소비자들의 어떤 부담이 늘어나는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짧은 눈으로 우리가 좀 불편하다, 뭐 가는데 없다라는 어떤 근시안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제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다. 우리 삶의 공동체가 우리 가족, 우리 지역, 그 다음에 우리 국가의 전체를 생각한다면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영세상인들은요. 그 잉여 가치가 지역에서 머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세상인들한테 사주고 동네 소상공인들한테 사줄 때는 그 동네의 유통이라든지 지역 상권이 살아나지만 지금 대기업이 있는 그런 어떤 대형 마트들은 전부 잉여 가치가 대기업에 이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상생의 차원에 얘기하실 때 비유를 드실 때 버스냐 택시냐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그래도 그 어떤 비등한 규모가 어떤 비슷하다든지 교통 이용 수단이 조금 다른 어떤 규모의 싸움이라고 본다면 이거 대기업이 하는 유통시장 대형 마트는요 어른과 아이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제가 대기업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점을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다. 이 박정희 개발 정권 때 독점적 특혜를 받고 자란 기업이 재벌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정경유착으로서 장기 저리로서 외자, 그다음에 차관 이런 것으로서 자본들을 유입하면서 국민이 담보로 낸 것으로 그런 재벌들이 성장됐고요. 또 그다음에 국가에서 수출 위주의 어떤 정책을 피고 또 중화학공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육성하고 지원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뭐 했냐면 국내 산업을 보호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대기업이 성장돼서 막대한 자본을 형성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어떤 국민의 희생이 있다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근래로 들어보자면 IMF에 어땠습니까? 2008년 때 어떤 경제 위기 때 어땠습니까? 국가적 재정 부담, 재정 지출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재벌에게 감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대기업이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않아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어떤 재래시장이라든지 영세시장은 자본력이나 마케팅이나 여러분들이 불편을 호소할 만큼 세우기에는 역부족인 어른과 아이의 어떤 이런 규모에 된다면 마땅하게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이것을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대기업과 어떤 영세상인, 어떤 생존권이 달린 어떤 영세상인, 이 영세상들이 몰락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세상인들, 소상공인들과 대형마트는 절대적으로 마케팅이나 자본력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런 작은 한 달에 한 이틀 영업 휴점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매출이 좋아진다든지 효과가 이렇게 좋아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떤 이 대형마트를 닫음으로써 그 인근에 있는 상공인 점포는 분명히 매출이 좀 늘 것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 이번에 또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좀 찾아보면 일반적인 인식, 불편하다. 거기 가면 뭐가 잘 안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어떤 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냐면 재래시장은 불편하다. 아까 쭉 말씀들의 어떤 종합을 해보면 불편하다는 것이 주로 돼 있는데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기는 하지만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뭐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뭐 어떤 것을 하고 있지만 어떤 재정적 부담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자생력이 없는 이런 전통시장을 우리 국가나 어떤 지자체에서 좀 도와줘서 어떤 물류 시스템
아니면 배송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와줘서 불편함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늘상 얘기하시는 대로 상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인들은요 굉장히 능력이 없습니다. 자본력이라든지 어떤 마케팅 능력 없고 오랫동안 그 장사를 하시면서 어떤 쌓아온 것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전통시장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상인들도 나 하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또 우리 전통시장 모두에 대한 연대감을 가지고 내가 불친절함으로써 내가 카드 하나 안 끊음으로써 또 원산지 표시를 안 함으로써 우리 시장이 전부 죽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좀 인식하시고 또 그다음에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고 또 그렇다면 또 그 외에 또 인증제도라든지 이런 걸 발휘해서 함께 가는 그런 저기로 가서 단순한 어떤 불편하다 이런 것에서 좀 극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야 되는지 공동체적 삶에서 그런 데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법과 제도로 어떤 규제를 한다. 그것이 어떤 세부적으로 갈 것이라는 건 지나친 우려고요.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지원을 우리가 어떤 국가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호소하는 그런 불편사항들이 어떤 그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누차 얘기했듯이 그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어떤 자체적으로 그 노력해야 된다는 거 하는데 무엇보다도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대형마트만 계속 살아남았을 때 독과점이 심화돼서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든다.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두 번째, 어떤 공동체적인 삶에서 우리 이웃들, 그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영세상인들을 보호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국가의 목, 우리의 몫으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또한 생각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 경제를 살리느냐 아니면 재벌에게 줘서 우리에게 잉여 가치가 돌아오지 않는 것 그것도 한번 다시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누차 여기 소비자이신 그 주부 대표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편리성에서 우리들이 마비되는 게 있습니다. 편리하다는 조건으로 과소비를 조장하는 그런 대기업의 마케팅에 우리들이 얼마나 익숙하게 알게 모르게 적이 돼 있는가를 한번 반성해 본다면 이것을 좁게 나로 국한하지 말고 우리 사회와 함께 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뭐 이것은 어떤 좋은 해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 결과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곳이 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네 슈퍼 재래시장도 소비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되겠고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는 중소상권과의 상생이라는 면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이런 면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현장의 소리를 좀 더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